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서정적이고 육체적인 기억들이 기억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중요한 이유 뭐냐면 지난 시간 한번 복기를 좀 해볼까요? 안산에 있는 원곡동에 우리 식구들하고 가서 거기에 있는 러시아 빵집 겸 식료품점 겸 이제 카페 뭐 상호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왜 들어가서 그 풍기는 냄새나 아니면 무슨 어떤 그 비주얼 어떤 그 광경이나 어떤 그 분위기를 보고선 느닷없이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던 어떤 그 기억이 떠올라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도랑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포근하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 저는 지금도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깜깜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약간 두런두런한 소리나 약간 좀 희미한 불빛이 있으면 잠을 잘 잔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무대 위에서 무대 위의 현실은 무대 밖의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정립되고 다시 계산되고 다시 숙지되어야 하는 무대 위는 이렇게 무대 위에서 그 연기를 해내려면 몸이 기억하는 이런 모든 느낌들을 가능한 한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거기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시니어 코믹스하고 좀 극단 하시는 우리 누님들이 아오자이를 입고 에라이샹이란 중국 그 민요인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 정말 예뻤다고 고등학생 여고생이 할머니가 너무 예뻐라고 했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예쁜 것이 바로 그 누님들이 가졌던 기억 속에서의 어떤 20대 30대 어떤 청춘 그때 그 발랄함 그때 그 상큼함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예쁜 거죠. 절대로 노인네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그냥 예쁜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대 위에서 우리의 어떤 연기를 해내는 어떤 기제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8해, 19해, 19년 전쯤 되겠네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보면 거기 풍새 톨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죠? 풍새. 거기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이제 너무 지루하게 오래 막히고 운전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마디 고함을 뭐라고 막 질렀어요. 내용이 좀 웃기는 내용으로. 그때 우리 식구가 그냥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서 톨게이트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식구가 모였을 때, 야, 풍새 아이씨라고만 해도 막 웃어요. 그때 기억이 나니까요. 왜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저는 웃기는 아빠, 웃기는 마누라, 웃기는 녀석, 웃기는 남편이죠. 그래서 이 두 명에게는, 우리 식구 두 명에게는 제가 스타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반마다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잘 웃기고 말 많이 하는 녀석들. 근데 그런 친구가, 왜 반대항 축구대회나 뭐 이런 뭐 학교대항, 뭐 체육대 같은 걸 하면은 앞에서 큰 337 박수 같은 거 유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되게 웃기게 또 어떤 그 제스처도 하기도 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뭐 아주 오래 지난 동창회에서 만나면은요 그 머리가 벗겨진 것도 그 웃기고 뭐 그냥 그 옛날 어렸을 때 얼굴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도 무지무지 웃기고 그리고 야 제가 또 무슨 말을 할까라고 기대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그 고등학교 그 동창회에서의 또 스타예요.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딱 볼 때 어떤 일반인이 딱 나와서 되게 웃기는 말을 해요. 너무 웃겨. 근데 그냥 하하 하고 웃고 말지만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어떤 배우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웃기는 말보다 좀 덜 웃기는 말을 하더라도 여기는 웃음이 터지겠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개그맨이 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막 웃어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개그맨이 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웃기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고 그리고 그 개그맨이 우리는 괜히 착각이죠. 그게 되게 우리가 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 섹시하고 우리 딸이 아빠는 친하니까 아빠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러듯이.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재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시청자들이 막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나 그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텔레비전에서 그 TV 그 방송사에서 그들이 이 시청자에게 익숙해지게끔 어떤 모종의 것들을 하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맨은 큰 대단히 좀 띄워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개그맨이 유명해지고 그 개그맨이 유명해진 만큼 그 개그맨이 소속한 방송사는 또 그만큼 또 이익을 보게 되고 이런 구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연극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연극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같이 접하는 그런 어떤 장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은 기껏해야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껏해 1000명 오면 무지 많이 온 거예요, 관객이. 그러니까 한 달 공연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온다고 칠 때, 근데 그분들이 우리 극단이 하는 공연은 늘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골수 우리 극단, 관객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1000명도 안 되나? 하여간 같은 그런 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쫓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극쟁이들은 이제 공연이 하루 딱 끝나면 대개의 경우 이제 소주 한잔 하러 가거든요. 술을 좀 많이 먹는데, 가면 거기 이제 관객으로 오신 분들 다 알아요, 얼굴을. 배우들하고 서로. 근데 오면 이제, 그래서 그 배우 중에 어떤 녀석은 그 관객들한테 스타예요. 무슨 말 하면 까르르 웃고 막 박수치고 저 작은 술집에서 보통 김치찌개 같은 거 시켜가지고 먹다가 떨어지면 국물 좀 더 달라고 그러고 두부 좀 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그냥 스타예요. 스타인데 그래서 오빠 사인 좀 해달라고 이래요. 또 오신 분들이. 근데 민망하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이 1000명도 안 되고 수백 명 수백 명 그날 보러 온 관객이 30명도 안 되고 20명 이런데 자기는 그게 별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사인해주는 이 그림 이게 되게 어색해요. 민망하고. 근데 사인 해줘야지. 사인 해달라니까. 근데 사인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막 써서 주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 녀석들이 그 순간만큼은 스타고 아주 그 관객들하고 친숙하고 익숙한 마치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연극은 1시간 정도를 하게 됩니다. 1시간. 보통 더 하게 되기도 하고 뮤지컬 같은 거 오래 하기도 하지만 보통 제가 좋아하는 소극장 연극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재미있게 끌어가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죠. 근데 1시간이면 충분히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거기에 나오는 배우 캐릭터 그러니까 보러 오신 관객에게 충분히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면 친숙해지겠죠. 근데 연기를 잘하는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연기를 잘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나 연극에서 어떤 배우가 처음에는 이 배우가 무슨 예를 들어 극중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죠. 경찰인데 부정부패를 정말 싫어하고 아주 청렴한 경찰이었는데 양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청렴하긴 하지만 가끔가다 청렴하지 않은 경찰이고 어느 순간에 또 사기를 막 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청렴해지고 이러면은 경찰이 물론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렇게 역할을 연기를 하면은 그냥 웃을 수도 있겠지만 연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겠죠. 이 배우, 캐릭터, 극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속되는 어떤 그런 역할 속에서, 연기 속에서 이 배우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가 분명해야 관객이 감동받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 배우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일일 드라마나 저 잘 안 보지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래도 안 되지만 그 자체하고 연극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경찰이 그래요. 뭐 청렴한 경찰이 어느 순간에 뭐 사기를 좀 치는 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청렴한 경찰이 어떤 놈인데 청렴하고 어떤 녀석이길래 사기를 칠까 이런 거잖아요. 이 경찰이 청렴한데 청렴한 이유가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청렴하다. 응? 근데 아버지가 경찰이었길래 청렴한데 이 경찰은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극 중에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 경찰은 깨끗하고 싶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깨끗하고 싶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어쨌든 깨끗하고 싶어서 다른 짓을 한다면 납득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막 뭐 청렴했다가 더러웠다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에서 어떤 녀석이 또 어떤 캐릭터가 어떤 분이 어떤 성격인지 그 분명함 그걸 캐릭터의 중추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중추. 다른 말로는 캐릭터의 연기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캐릭터는 뭐뭐뭐 이 극소에서 이 캐릭터 이 배우는 뭐뭐 하고 싶다로 규정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배우는 이 극이 끝날 때까지 뭐뭐 하고 싶은 놈이다. 뭐뭐 하고 싶은 녀석이다. 뭐뭐 하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겠죠. 아니면 뭐뭐 하고 싶은 여성이다. 또 되게 뭐 저는 저기 저 남녀 차별 정말 싫어합니다. 말을 좀 잘못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뭐뭐 하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춘향전. 뭐 다른 희곡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희곡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춘향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변학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춘향이, 이도령, 변학도. 성춘향, 이몽룡, 변학도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변학도도 늙은 사람은 아니래요. 젊은 사람이래요. 잘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세 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춘향이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 춘향이 뭐 변학도를 물먹이고 싶은 사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정도일까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춘향이가 월매 딸인데 월매가 기생이면 춘향이도 기생. 천민의 딸은 천민입니다. 그리고 월매가 이 관기예요, 관기. 그래서 남원 고을의 그 고을 그 관아에 소속된 관기. 관기가 그 고을 사또가 고을 원이죠. 그 사또가 너 나한테 수청 들어라고 했을 때 난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시 어법으로 치자면 미친 거죠. 이건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관기는 그 사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관기거든요. 심지어 중앙에서 누가 내려오면 너 저분 모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지금 안 그래야 되지만 그런 춘향이가 난 당신하고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춘향이가 무슨 뭐 대단히 뭐 임금딸도 아니고 뭡니까? 완전 목숨 건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죽여. 난 당신 날 죽여도 나는 이몽룡이랑 함께 할 거야. 이게 사랑하고 싶은 정도일까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몽룡 곁을 한시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몽룡이랑 무슨 뭐 육체적 관계를 맺든 정신적 관계를 맺든 뭘 하든 간에 이몽룡과 함께 있고 싶다예요. 사랑하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사또가 너 들어와 와 싫어 뭐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향이는 이몽룡과 가로 열고 이몽룡과 가로 닫고 함께 있고 싶다. 그죠? 근데 변학도는 뭘까요? 중추가 변학도는 아주 강렬하죠. 나는 성춘향이랑 자고 싶다예요. 성춘향이를 갖고 싶다. 자고 싶다. 성춘향과 함께 있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다. 왜냐? 그래서 얘는 그 변학도는 성춘향을 칼을 씌우고 하지만 이 미모가 망가진 짓을 안 하잖아요. 제 추측에 때린다거나 무슨 곤장을 친다거나 뭐 이거 잘 안 할 거래요. 안 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육체적 컨디션을 유지한 채로 계속 요구하는 거죠. 수청을 들어라. 아주 엄청나게 성춘향과 하룻밤 자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추 중에 가장 강렬한 중추죠. 저 여자랑 함께 자고 싶다. 성춘향은 나는 뭐, 딴 사람과 같이 함께 있고 싶다. 강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은 많지 않죠. 자, 그 백미죠, 백미. 이 우리나라 소설에. 근데 이도령을 한번 얘기해보죠. 이도령은 뭐예요? 이도령의 중추는 뭘까요? 암행어사 합격하고 싶다. 암행어사 되고 싶다. 뭐 장원하고 싶다. 아버지가 좀 싫으니까 가출하고 싶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춘향의 관계에도 성춘향이 얘를 사랑하는 거지. 이건 뭐 춘향이한테 무슨 뭐 대쉬한 적도 없고. 그래? 저 왔다 갔다 하는 저게 무엇이냐? 뭐 저 그네 탈 때 뭐 그거 한두 마디 한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몽룡은 그래서 중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극은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사랑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 강렬하냐면 변학도라는 어떤 그 체제, 변학도라는 권력 자체도 거부할 만큼 사랑이 강렬하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뜨거운 얘기인데 이몽룡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와서 그 집까지 왔다. 암에 와서 죽다. 그럼 기껏해야 변학도한테 너는 탐관오리야. 그래서 뭐 암행어사 와가지고 변학도를 뭐 저기 날려버리고 뭐 이런 건데 이몽룡이 변학도를 날려버리는 건 전혀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어떤 사랑 얘기하고는. 그래서 이몽룡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냥 그 시대에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그 시대적인 뭐 안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몽룡은 아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뮤지컬 시카고에서 나오는 셀로판이죠, 셀로판. 예,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춘향전을 보는 어떤 재미는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춘향이하고 학도하고 만났을 때가 재밌는 거예요. 이 춘향전은. 그 외의 거는 이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월매가 뭐 이몽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춘향이하고 학도의 강렬한 갈등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뭐 장치일 뿐인 거죠.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왜 이거 비슷한 경우를 한번 찾아보죠.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케이프 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닉 놀테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죠. 둘 다 매우 좋아하는 배우고 로버트 드니로는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닉 놀테 저 자식을 뭐 죽이든 어떻든 제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나는 내 인생을 망친 쟤한테 복수하고 싶다예요. 복수하고 싶다.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는 복수하고 싶어서 닉 놀테 가족을 쫓아다니고 복수하고 싶어서 정환하고 복수하고 싶어서 뭐 쫓아서 부시고 좀 복수하고 싶어서 죽어요. 나중에 복수하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서 죽기 때문에 복수를 못하고 죽는 그 로버트 드니로는 이렇게 그 강에 빠져 죽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눈이 없어질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미소를. 복수하겠다는 일념이 있어서. 무서운 캐릭터죠. 저는 정말 그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근데 닉 놀테는 말이죠. 사실은 거기에 닉 놀테가 책임져야 되는 게 가족이 또 있어가지고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 정도의 어떤 그 중추가 있었는데 가족을 지키는 것에는 가족을 지키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가족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닉 놀테가 얼마나 강렬하게 가족을 지키고 싶은지가 드러나려면 로버트 드니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족을 깨고 싶은지가 드러나는 수위에 맞춰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세 식구가 그냥 밥 먹다 말고 나는 가족을 지킬 거야 웃기잖아요. 근데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 근데 가족을 지킬 거야 그럼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둑이 아니라 강도야. 칼 들고 들어왔어. 가족을 지킬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다 더해서 불이 났어요. 가족을 지킬 거야 하고 제가 막 타고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중추는 커지는 거지 주체적으로 가족을 지키겠다는 중추가 커지진 않습니다. 근데 닉 놀테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 중추를 누가 살려주냐면 로버트 드니로가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살벌하고 뭉청맞은 연기 때문에 계속 가족이 위태로워 보여. 이런 겁니다.
중추가 이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 중추 얘기를 할 텐데, 중추 뭐 제가 만든 개념일 수도 있겠고, 저도 배운 거예요.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주워 들은 건데, 중추가 분명하지 않은 연기는 결코 그 배우에게, 그 캐릭터에게 친숙해하고, 그 캐릭터를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대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참막 중추나 말이고 그냥 뭐 하겠죠. 근데 한번 보죠. 김승호 선생님 나오는 마부가 있지 않습니까? 마부. 마부를 아시는 분이면 뭐 대충 제 또래나 제 윗분들일 텐데 거기서 김승호 선생님이 마부로 나오십니다. 근데 무슨 마부냐면 아들이 고등고시에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믿고 고생하는 마부예요. 그 시절에 아주 뭐 마치 그냥 저기 뭐야 아주 많은 얘기죠. 그 시절에 마치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아들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근데 김승호 선생님은 자식 신영균 씨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요. 그게 보여 극 속에서. 아들을 위해서 말을 몰고 아들을 위해서 욕을 하고 아들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심지어 황정순 씨하고 이제 좀 어떤 뭐랄까 로맨틱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는 게 있는데 그 역시 아들을 위해서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들이 이해해 준다면이죠. 그래서 아들이 안 보이 돼서 데이트하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중요하니까. 데이트는 창업 문제고. 시종요일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들이 고등고시 합격을 하죠. 근데 아들은 중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세니까 김승호 선생님이.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고등고시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난 고등고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니까 난 판검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뭐 납득할 만한 얘기긴 하지만 극소에서는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큼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안 보이면 이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극소는 김승호 씨가 강렬하게 원해요. 멋있게. 그러니까 신영균 씨도 강렬하게 멋있게 고등고시 합격할 때까지 어떤 극 속에서도 존재감을 갖게 되죠. 이런 게 중추입니다. 중추는 물론 희곡이나 시나리오 단계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잘 쓴 시나리오나 잘 쓴 희곡은 분명한 중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희곡을 몇 번 써가지고 쓰다 보면은 뭐 우리 기획이나 아니면 제작하는 양반들이 후배들이 좀 바꾸라 막 그래요. 저도 그런데 뭐 좀 유명한 영화나 이런 데 오죽하면 돈 되는데 스폰서가 이거 좀 섹스 코드 넣고 폭력 좀 넣고 해야지 뭐 이러면은 중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추가 거의 없어졌다 하더라도 배우가 그 중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기 속에서 그게 잘하는 배우죠. 그게 로버트 드니로예요. 제가 알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알파치노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로버트 드니로를 운운하기 좀 그렇잖아요. 웃기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연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게 목표고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극이 어떤 게 좋네. 이건 좀 알아야 우리도 재밌게 연극을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이나 바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말도 더듬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올린 요 영상을 보고 다음번에 또 이제 딱 정리해서 한번 살짝 요약한 다음에 또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